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고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성완종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여할 북측 대표단이 유대회 조 추첨 등을 위해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팽목항을 방문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언급한 가운데 기술 검토와 관련한 중간 연구 결과가 조만간 발표돼 주목됩니다. 3년 전 입찰 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 총인시설이 준공 당시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총인 찌꺼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며 설계 변경을 통해 준공 검사를 내줬고 이로 인해 부작용까지 생겼다는데요.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완공된 광주 총인 처리 시설. 운영에 앞서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찌꺼기의 수분 함유 비율이 너무 높아 위탁 처리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입니다. 그러자 광주시는 인근에 있는 제1하수처리장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광주 총인시설 지하에 있는 슬러지 처리장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배관을 통해 총인시설에서 나온 슬러지들이 기존 하수처리장 수하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은 일반 하수 찌꺼기와 성질이 다른 총인시설 찌꺼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40번 가까이 고장을 일으킵니다. 현재는 처리 용량 문제로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부하 걸려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아까 총인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를 하수처장에 또 유입한 것이 결국 광주시는 입장을 뒤집어 총인시설 찌꺼기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면 시설도 견디지 못하고 비용도 더 든다며 부랴부랴 분리 작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설계 변경을 둘러싸고 총인시설이 다시 특혜 시비에 휩싸이자 운영에도 총체적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유 장관에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어기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진도 팽목항을 찾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인양이 가능하다는 중간 기술 검토 결과에도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인양을 결정하겠다는 장관의 대답에 분노했습니다. 이게 세월호가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하고 세계에 약속한 걸 안 지키면은요, 이건 나라망신이고요. 비용 부분 공론화 과정 필요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약속한 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가족들의 참았던 울분이 쏟아지자 장관 측은 취재진을 불편해하고 언성은 높아졌습니다. 아니 언론서 나가는 게 뭐가 두려워서 왜 못하냐. 아니 우리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휴가 좀 원해요. 그냥 두개 놔두세요 그냥. 아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폐기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특조위가 정부의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본청 상황시 최상한 거 은딘 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 조사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면책을 줬어요. 해경을 해체하면서. 그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시행령이에요. 유 장관은 인양 결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최종 결정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 검토와 관련한 중간 연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됩니다.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 진도 주민들은 반드시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가라앉아 있는 진도 해역입니다. 현재 수심 44m 지점에 침몰해 있습니다. 세월호 반경 200m 내에는 돌출 안반이 없어 선체 인양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은 갖춰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해저 저질은 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로나 세계적인 기술로 인양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들은 인양을 전제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그건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정부 일거리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공론화? 그건 허구죠.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진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세월호 선체 인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역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수중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곳입니다. 또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며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무조건 인양을 해야 되고 또 인근에 주민이 있는 목포, 신안, 완도, 해남 거기에 또 어업권입니다. 지금 사고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 검토팀은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술 검토 연구 보고서는 이달 중에 최종 완성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되고 중대본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유니버샤즈 대회가 흥행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졌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유대회 조추첨 등을 위해 광주를 찾아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정남 북한 대학생 체육협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4명이 경호를 받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동안 북한 응원단 참가 여부와 백두산 성화체화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표단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일정만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KTX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대표단은 마중 나온 유대회 관계자들과 감사하다는 짤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사흘 동안 진행되는 유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석해서 경기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여자 축구와 핸드볼 등 일부 단체 종목의 조추첨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표단에는 남북 교류 사업을 통해서 광주 지역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도 포함돼 북한 응원단 참가와 철로를 통한 선수단 입국 등 유대회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대표단이 유대회 흥행과 성공 개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광주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김무성 대표 말대로 새누리당으로선 시베리아와 같은 곳에서 회의를 연 셈인데 광주 서구울 상대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광주시청을 찾았습니다.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에 나선 정승 후보 지원을 위해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으로선 얼음의 땅이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며 정승 후보가 당선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복권하는데 천정배 후보의 책임이 컸다며 천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2005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를 특별 복권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또 광주의 1인당 총생산이 16년 동안이나 꼴찌 수준이라며 여기에는 30년 동안 광주에서 정치 독점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영택 후보를 간접 비판한 것입니다. 두 후보 측은 발끈했습니다. 천정배 후보는 이석기 씨 일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일로 당시 누군지도 몰랐다고 말했고 조영택 후보 지원에 나선 주승용 최고위원은 호남 차별의 원인을 제공한 당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우리 호남을 예산에 있어서나 인사에 있어서 홀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자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광주시청에서 여는 등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광주시청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완종 회장 사망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그것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은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등이 연루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지난 3월에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즉각 청와대 감찰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경남기업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장별 공사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은 빛가람 혁신도시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260억 원 규모의 광주 전남 집단 에너지 플랜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광주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130억 원 규모의 일곡 용전 간 도로 확장 공사 일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은 또 수안지구와 하남지구에 냉난방 에너지와 전력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수안에너지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3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3살 박모 씨가 좌로 굽은 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북 3개 시도와 한빛원자력본부가 광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원전 운영 상황과 환경 방사선량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지자체와 원원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운영은 호남권이 처음입니다.